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 에셋 플래너 윤관현 전문가 그리고 김정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태아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보통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태아보험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중에 태아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보험이 딱 구성되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는 보험도 이제 어린이 보험을 명칭할 때 통상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이고 또 태아보험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또 산모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요. 또 태아가 태어나서 어린이로 해서 성장할 때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이때 명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로 태아보험, 산모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아보험이라는 상품명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린이 보험을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들어주는 게 바로 태아보험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어린이 보험이랑 태아보험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뱃속에서 이런저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요즘 이제 노산으로 인하여 각종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라든지 또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확하게 뭐 태어나서 어떤 이상 징후가 우리가 뭐 측정을 하지만 검사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 태어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즉각으로 조치해 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그런 장치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는 게 요즘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드는 태아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위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일 텐데, 자, 요즘 또 노산이나 난임이 많은 만큼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위협을 주는 요인들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2004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출산 그 나이가 여성 나이가 대부분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9세, 뭐 28세 이 정도가 됐는데 2014년도, 15년도 현재 그 정점으로는 약 32세, 33세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 발생하는 어떠한 증가 폭에 따라서 또 서구식 식사라든지 또 노산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로 발생한 사실 아이의 기형아, 그 다음에 저체중아,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위험증도 있고 요즘 또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보험 같은 경우 좀 몇 주쯤부터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가입이 안 되고 한 임신하고 16주 정도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16주에 가능한 것은 생명보험이고요. 실제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 4주, 8주부터 정기검진을 받게 됩니다. 9주에서 13주 정도 되면 기형아검사나 양수검사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 검사를 받고 나면 어떤 진단이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즉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기준으로는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손해보험부터는 즉시 가입이 가능하니까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이 16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손해보험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가입 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장되는 내용도 좀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하기도 한데 보장 내용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딱 구분이 된다면 이제 진단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보험사는 이제 고액 진단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억까지도 암 진단비가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비교를 하게 되면 진단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고액 암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사는 백혈병이라든지 그럼 뇌암, 그 다음에 뼈암 이제 구분돼서 세 가지지만 손해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췌장암이라든지 간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암까지도 좀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 범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약간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광범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즘 추세는 생명사, 손해보험사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약간 손해보험사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생명보험은 이 고액 진단비가 많이 나온다. 암 같은 경우 1억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해보험 진단비가 비교적 적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3천만 원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입 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금액은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가입 금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보장의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고액암은 이제 생명사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 자체의 크기를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손해보험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태아입니다. 30년, 40년 뒤에 1억의 보장의 크기가 어떨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의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값어치로 1억은 크지만 30년, 40년 뒤에 어린이가 커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서 그 보장의 규모가 지금 현저히 이거보다도 뭐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보험 기준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 범위를 따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30세 기준으로 진단 범위를 따져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어떤 걸 좀 가입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경제적으로 뭐 상담을 대부분이 하다 보면 어린이보험뿐만 아니라 가족보험들을 토탈로 하면 전체 보험 지출이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요즘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어떤 가정 경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험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 생명사, 손해보험사 각각 해서 보완하고 완벽히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걸로 보험으로만 모든 것을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의 규모가 좀 되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두 개를 보완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명사에 좀 기준을 두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로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각각 가입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가족력이 있으실 경우는 생명보험이 낫겠다. 그리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해보험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30세 기준으로 진단비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태아보험 같은 경우 보장기간 같은 경우 좀 길수록 좋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럴 경우 문제가 또 만기가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 예비 부모님 같은 경우 30세 만기가 있고 100세 만기가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만기가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이제 태아보험의 기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본 계약과 그다음에 실비 계약은 100세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다면 사실은 평생 이제 짊어져야 할 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까? 오래 가져가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했지만 1억의 보장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뭐 1억 가져가시고 하는데 만약에 그 규모가 제가 3, 40년 뒤에 어느 정도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뭐 3천만 원 기준이면 뭐 6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현금 값어치로 현가표를 적용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계약과 실비는 100세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진단비 정도는 30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비는 100세 만기, 진단비는 30세 만기가 현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그리고 이 태아 보험에서 태아 보장 특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제 선천적 이상 수술비라든지 그다음에 저체중이죠.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요걸 이제 뭐 말씀드릴 때 선천적 이상 어린이 특약, 태아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보장은 선천적 이상 수술비는 20세까지 하고요. 저체중은 이제 1년으로 이제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 이상 수술비는 20세까지, 그 다음에 저체중은 1년으로 보장하지만, 만약에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30세 만기면 30세까지 가는 그 보장 특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태아보험 가입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의를 많이 해봐야 될까요? 네, 태아보험은 일단, 만약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 대부분 보험은 선천적인 것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시기 또한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은 시기가 중요하고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적립금을 최소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태어났을 때 문제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잦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잘 관리받을 수 있는 상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30년, 100년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좀 더 보장을 자녀가 혹시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주 전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4월에는 보험료 인상이 있는데 혹시 지금 임신 중이시고 태아보험이 가입되시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태아보험 시기가 중요한 만큼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관건일 텐데요. 자, 되도록 22주 전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시고 만기는 긴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재무와 보험 고민 해결 시간 머니 컨설팅 이어갈게요.